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렌탈 IP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자료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렌탈이 지금 그 IPO를 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 그 희망 공모가가 47,000원에서 59,000원. 공모 금액, 그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보면 총 공모 금액은 8,510억 정도 되는데, 공모 주식 수는 1,442만 주인데, 구주 매출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지분 50%가 이번 IPO 때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분을 털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은 구주 매출을 뺀 신주 대금인데 8,510억 원의 절반인 4,25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이 회사의 예상 시총은 2조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8월 3일이니까요. 내일까지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가 정해지면 8월 9일하고 10일 일반 청약을 하고 19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렌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국내 1위의 렌트카 업체고, 자, 렌트카 사업을 하고 또 중고차 판매를 합니다. 렌트카 중에서 좀 낡은 것들, 수명이 다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렌탈이 있습니다. 사무기기라든지 지게차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일반 렌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고차 경매, 카쉐어링, 자, 그 다음에 렌트카 정비, 또 리스 할부 금융,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트카의 그 매출 비중을 보면 차량 렌탈이 65%로 압도적이고요. 중고차 판매가 25%, 그 다음에 일반 품목 렌탈이 한 9.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고차 경매나 카쉐어링, 렌트카 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하고 차량 렌탈, 이 두 개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롯데렌탈이 공모주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볼 매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모가 산출 과정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보면 이 공모가 산출을 위해서 기준 기간이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4개 분기를 1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아니고 2021년에 1분기에 4를 곱해가지고 연환산한 것도 아니고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의 분기를 1년으로 보고 기준기간으로 했는데, 자, 비교 기업이 SK렌트카하고 아주 AJ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이제 공모 IPO 한 기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기업들, SK렌트카하고 그 AJ 네트워크스 딱 2개 기업만 비교 기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해외에 그 밸류가 높은 기업들 끼워 넣어서 좀 공모가가 고평가됐다, 부풀려졌다, 거품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회사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롯데렌탈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그 논란의 여지는 없고, 오히려 이 SK렌트카라든지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롯데렌탈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그런 평을 좀 못하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롯데렌탈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그 피어 그룹으로 산정했다는 것은 롯데렌탈의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우리 그 공모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모가 산출 평가 비교 지표는 그 EV/EBITDA 배수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K렌트카하고 AJ 네트워크스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에다가 이렇게 회사의 순부채, 그러니까 그 이자부 부채에서 회사가 가진 그 현금 자산을 빼면 회사의 순부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를 더해주면 회사의 그 EV,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에비타는 SK 렌트카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4,070억이니까 EV는 2조 2천억, 에비타가 4천억 정도 되니까 그 EV 에비타 배수로는 5.47 정도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AJ 네트워크스의 EV 에비타 배수는 5.73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두 업체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는 5.60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5.60을 롯데렌탈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롯데렌탈의 에비타는 1조 1206억 원이니까 자, 배수 5.60을 적용을 하면 EV는 6조 한 2,700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순부채를 빼버리면 바로 시가총액이 되고 이 시가총액에서 적용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평가액인 82,152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82,152원을 28%에서 42%까지 할인을 합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이만큼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던 IPO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8%에서 42%까지 굉장히 할인율을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공모희망가액은 주당 평가액이 82,000원대인데 비해서 지금 47,000원에서 59,000원 이렇게 공모희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은 피어 그룹 산정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줬다. 그렇다면 공모가 산출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주력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은 렌트카 시장의 지배력 1위죠. 21년 1분기 기준 MS가 21.8% 정도 되고요. 렌트카 시장이 15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4% 정도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에 롯데렌탈의 성장률은 20.2%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면, 자, 여기 18년, 19년, 20년 영업이익률이 6.02, 6.14, 7.10%로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하고 작년 1분기를 비교해 보면 작년 1분기에 6.09%에서 올해 1분기 8.35%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죠. 매출 성장률을 보면 18년, 19년, 20년에 5.01, 9.88, 9.83% 성장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1분기, 작년 1분기 대비 8.70%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큽니다. 18년에서 19년, 20년으로 오면서 12%, 27%, 그리고 올해 1분기는 그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8.99%, 한 49%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중고차 매각 이익률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롯데렌탈의 매출에서 중고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보면 제 기억에는 한 25%, 26%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중고차 매각 이익률을 보면 18년, 19년, 20년에 6.9, 7.2, 8.15 굉장히 높아져 왔고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중고차 매각 이익률을 봐도 7.5%에서 14.0%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회사로 주식회사 그린카가 있죠. 이 그린카는 카쉐어링 업체인데요. 지금 연평균 44%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절대적인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카쉐어링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그린카.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린카의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도 상당히 좀 양호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매력. 자, 떠날 사람 미리. 자, 전체 공모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 매출 비중이 50%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주 매출 비중이 50%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회사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좀 많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이긴 하겠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구주 매출이 50%라도 회사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4,2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떠날 사람은 일찍 나가라. 지금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구주 매출로 미리 떠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어떤 지분을 많이 가진 주요 주주가 대량의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 그러한 그 오버행 리스크는 IPO 과정에서 바로 해소가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죠. 지금 하이브로 사명을 바꿨는데,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몇몇 FI들, 재무적 투자자, 주요 주주들이 대량의 지분을 시장에 던지는 바람에 초반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 수준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롯데 손보라든지 이런 주요 주주들이 50%의 지분이 IPO 과정에서 미리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떠날 사람은 다 일찍 IPO 과정에서 정리를 한다. 상장 이후에 주요 주주의 오백 리스크가 IPO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롯데렌탈이 상장한 이후에 시총이 좋게 흐르고 밸류가 상승하면 롯데호텔의 상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롯데호텔이 롯데렌탈의 대주주죠. 자, 공모 이후에 호텔 롯데의 지분율은 37.8%, 부산 롯데호텔이 22.8%, 우리 사주조합이 지분을 좀 가지게 되고요.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가 31%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 롯데가 대주주로서 37%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어차피 호텔 롯데도 결국은 IPO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데렌탈의 밸류가 상승하게 되면 호텔 롯데의 IPO 밸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롯데그룹으로서는 롯데렌탈의 밸류 유지, 적절한 시총 유지,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렌탈 IPO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 할인 한번 볼까요? 자,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인데, 지금 공모가, 상단의 공모가 기준으로 59,000원 기준으로 보면 21년 예상되는 롯데렌탈의 EBITDA 1조 1,300억이니까 EV EBITDA로는 4.8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SK렌트카하고 AJ네트워크스의 최근 4개분기 기준으로 EV EBITDA는 5.6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렌탈은 4.8배, 경쟁사들은 5.6배니까 지금 롯데렌탈이 14.2% 할인된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14.2%는 더 지금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불안 요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횟수율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횟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렌탈 횟수율이거든요. 자, 차를 돈을 주고 사서 렌탈로 굴려서 자금을 회수를 하니까
차량 대당 매출액 나누기 차량 대당 취득가액, 이게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 건데 18년, 19년, 20년 보면 장기 렌탈의 회수율, 단기 렌탈의 회수율이 전부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준으로 대당 매출, 단기 기준으로 대당 매출도 보면 이게 금액이 아마 1,000원 단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이게 대부분 업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또 자기자본 비율은 또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렌탈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규모 경제 실현을 위해서 초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3 내지 5년 동안 뭐 렌탈료를 받고 또 적절한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렌탈 자산을 또 매각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돌리기는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뭐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롯데렌탈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의 지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렌터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규모의 경쟁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업 네트워크도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입지도 중요하고 또 차종도 다양해야 되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차량을 대량 구매해서 차량 구매할 때 큰 폭의 할인을 받을수록 또 유리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롯데렌탈이나 뭐 SK 렌터카 같은 이 대형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캐피탈사들 또는 기존의 뭐 기타 렌터카 업체들이 시장을 조금씩 파고 들어오면서 롯데렌탈이나 SK 렌터카의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 렌터카 시장에 이 카쉐어링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렌터카 업체들도 보면 이 단기 렌터카하고 카쉐어링이 단기로 차량을 사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단기 렌터카하고 카쉐어링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카쉐어링 업체들이 새로 자꾸 등장을 하게 되면 렌터카 업체의 그 단기 렌터카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불안한 그런 측면들도 롯데렌탈은 뭐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그 중장기 구매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롯데렌탈이 밝히기로는 장기 렌터카 시장의 성장 요소는 이 전기차가 열어갈 것이다. 전기차 시대를 예상을 해서 이번에 신규 공모 자금으로 전기차를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1년, 22년, 23년 롯데렌탈이 계획하고 있는 그 전기차 구매 예상 대수 대비해서 이번 공모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비중은 보면 15%, 10%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신규 공모 자금을 뭐 무조건 전기차 구매하는데 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되게 낮은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그 장기 렌터카의 그 전기차 시대 예상에 비해서는 이 공모 자금을 그 전기차 중장기 구매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그 IPO 과정에서 롯데렌탈이 강조하는 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리더로 도약하겠다, 전기차 전용 카쉐어링 플랫폼을 강화하겠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슬로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계획은 밝히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롯데렌트카의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롯데렌트카를 평가할 때 뭐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리더로 도약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이 회사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이 IPO에 그 일반 청약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투자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롯데렌탈 그 IPO 그 일반 청약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일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 또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찝찝하고 불안한 모습들도 역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냥 여러분들 뭐 참고로 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